그러니까 말하자면 비판은 인문학의 소울이자 수액인 거지. 안녕하세요. 저는 청소년 미디어 나다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청소년 여경입니다. 네, 저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냥 쩡열입니다. 안녕증을 안녕. 제가 이 나다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그리고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좀 되게 차이가 있었어요. 관계 맺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어떻게 대하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었어요. 그래서 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이 많고 또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아.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를 존중하면 되는 건데 이 사회에서 이 간단한 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. 여경이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아? 뭐 학교에서든 뭐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같이 앉아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을 때가 좀 있지 않아? 꼰대라고 하나? 맞아. 만약에 그런 태도가 내 몸에 배어있다고 생각해봐. 근데 그럼 나랑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은 나랑 소통할 수 있을까? 아니? 내가 꼰대라거나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과 우리는 소통하기 어렵잖아. 근데 나다가 바라는 공부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거든.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공부.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태도이고 관계인 거잖아.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저 사람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각자 판단하게 만드는 힘이잖아. 뭐 그런 태도와 관계를 강조하는 게 나다가 인문학 공부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. 맞아. 그거 되게 중요해. 나다가 인문학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하는 거랑 내가 행동하는 게 전혀 달라. 전혀 다르게 살아. 그러면 누가 내 말을 믿겠어? 맞아. 이런 것들을 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어른들이 행하는 어떤 모순적인 행동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해. 왜냐면 우린 다 알거든. 맞아. 사실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거 있어. 자, 자기가 쓴 거 똑바로 치우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교실에서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거든. 근데 선생님 책상은 애들이 치운다? 막 중학교 때 학생이 우리 교실도 치우고 쌤들이 쓰는 교무실도 우리가 다 청소해야 되는 거.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얘기하잖아.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해라. 그런 말도 좀 거짓말 같지 않아?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다?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. 그렇게 할 수가 없어. 그 주인이 되고 싶어도 주인이 될 수 없어. 왜 못해? 일단은 우리가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비해서 힘도 약하고 뭔가 의견을 얘기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엄청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해도 그게 영향을 엄청 많이 끼치고 학교 이미지 안 좋으면은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. 그치. 그러면서 말은 학교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? 받아들일 수 없잖아. 그게 우리가 이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나는 되게 큰 이유야. 그래서 이런 모순을 사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게 되는 게 나는 어쩌면 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맞아. 왜냐면은 뭐 이런 이상한 거 이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우리도 어느샌가 이상한 거에 좀 적응이 돼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. 인문학이란 거는 좀 되게 많이 들어봤긴 했지만 뭐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은 좀 애매하고 그리고 그냥 인문학이라는 그 단어를 자체 보면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. 근데 인문학이 뭘 다루는 학문 같아? 인간? 맞아. 인간이야, 인간.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이 만든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야. 근데 우리 주변에 인간이 만든 세계가 아닌 것들이 있을까? 아니. 없을 것 같은데?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넓게 본다면, 광범위하게 보면 인문학이 아닌 학문도 없는 거고 모든 학문들은 인문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. 그러면 우리 이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인문학을 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네? 그치? 그렇게 볼 수도 있어. 근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. 왜?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자체는 인문학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어. 하지만 그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.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특히나 인문학과는 전혀 반대되는 공부일 수도 있어. 방법에 있어서. 왜 학교에서 하는 게 인문학 반대야? 우리 혹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? 학교 공부가 우리한테 뭘 빼앗는다 그랬잖아. 학교는 우리의 질문을 못하게 해. 맞아.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야. 인문학은 우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야. 대상은 인간인데 그러면 인간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야? 인간? 그렇다는 건 인문학은 뭘 한다는 거야?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뭐라고 불러? 반성?
맞아. 반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. 나를 반성한다는 건 내 과거에 질문을 던지는 거야. 내가 잘 살고 있는지, 내가 뭐 고민은 없는지, 내가 뭐 문제는 없는지, 뭐 상처는 없는지 막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잖아. 그리고 이걸 인간 사회에, 인간이 만든 세계에 더 넓게 적용을 시킨다면 인간들에게 과오는 없는지, 인간 역사에 문제는 없었는지, 인간들이 만든 시스템에 결함은 없는지,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는 대체 누구인지,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는 이전의 것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비판하고 질문할 수 있는 힘이거든.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판은 인문학의 소울이자 실력인 거지. 그래서 막 어디든지 막 질문을 던진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건가? 그치. 계속해서 비판하고 질문하는 힘이 인문학을 할 수 있게 만드는, 인문학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힘이라는 건데, 문제는 아까 너가 말했듯이 학교 교육에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빼앗잖아. 질문을 던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중요한 건 정답이고,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힘을, 비판하고 질문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. 그랬을 때 인문학 공부와 반대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지. 우리가 질문을 하지 못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되게 좀 위험하고 좀 무서워지는 그런 느낌이야. 옛날에는 지구가 다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 알지? 어. 여경이는 그렇게 믿어 혹시? 아니 근데 지구가 지금 둥글다고 알게 된 건 누군가가 의문을 던졌기 때문이잖아. 정말 지구가 평평해? 지구는 대체 어떻게 생겼어?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잘못된 사실을 믿으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겠지.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질문을 던질 수 없게 하는 사회는 사실 위험한 사회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? 우리는 모두들 입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.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되게 복잡한 것까지. 제가 17인데도 되게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저희 입장이 되었고 제 선택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.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입장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나다에서는 이 인문학 공부를 세계관을 다듬어가는 공부라고 소개를 합니다. 근데 이 세계관이 없는 사람도 있나? 그치.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세상에 대한 입장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? 쩔글은 세상이 되게 마음에 들어? 어떤 거 같아? 아닐 것 같은데? 나도 그래. 너도 마음에 안 드는구나. 어. 그치. 그럼 우리는 세계관이 지금 비슷한 사람인 거지. 음. 네, 세상이 마음에 드냐는 질문은 좀 너무 폭넓은 질문인 것 같고 이걸 조금씩 더 좁혀서 얘기하면 서로의 세계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. 물어봐도 돼? 응. 여경이는 엄마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그럼 엄마 아빠가 다 볼 수 있으니까 동생이 더 좋아. 동생이 좋아? 엄마랑 아빠는? 좋아. 둘 중에 누가 더 좋아? No! God, please, no! 나는 안 돼. 이거 얘기해야 돼. 네, 이게 여경이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. 동생이 난 이것도 동생이 좋아. 훌륭한 관점인 것 같아. 동생을 좋아한다는 것도. 그러면 여경이는 학교는 좋아?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어. 그럼 여경이는 교육제도는 마음에 들어? 아니. 왜? 왜냐면은 이 교육제도는 계속 경쟁을 시키니까 부담감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막 4등급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고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싫어. 여경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들은 학교나 집 이런 곳들이잖아. 근데 이 곳에서 어떤 일을 겪느냐가 여경이의 행복에는 굉장히 중요한 걸 텐데 여경이가 이곳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? 맞아. 그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인생의 방향이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. 예를 들어보자면은 막 4등급 이하는 사람도 아니야 하는 이 선생님과 꿈은 그냥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괜찮아. 이게 꿈이야.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인생의 방향이 되게 달라질 것 같거든? 어디 쳐다봐 자꾸 누구야 그 사람. 그치. 되게 달라 보여 지금. 그러니까 여경이가 만나게 되는 사람에 대한 입장이 생길 거고 여경이도 나에 대한 입장이 있지 않아? 나를 만나면서 여경이가 가지게 된 입장? 그리고 여경이가 TV를 보면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입장도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여경이가 속해 있는 사회나 뭐 집단, 조직에 대한 입장도 있을 거고 학교나 가족처럼 그런 입장들이 다 합쳐져서 여경이라는 사람의 세계관이 되는 거잖아. 여경이가 생각했을 때 여경이가 가진 세계관은 어떤 것 같아? 멋있어. 멋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. 근데
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멋있을 것 같아. 멋있을 것 같아. 멋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확실하진 않아? 나도 내 세계관을 모르겠어 잘. 잘 모르겠어. 그러면 여경이가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여경이 세계관 중에는 혹시 잘못되거나 틀린 것도 있을까? 있으면 안 되는데.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않을 수 있겠어. 그러면 여경이의 세계관 중에 혹시 여경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세계관도 있을까? 아니 이것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음.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치. 잘 모르겠지.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내 세계관을 아직 뭐 잘 모르겠기도 하고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고 불리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 인문학 공부인 거야.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이렇게 저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보자. 잘 다듬어 나가는 이 과정을 함께 해보자 라는 거지. 어때?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? 할 수 있을 것 같아? 자, 그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 인문학 공부를 이어가 보자. 화이팅! 파이팅! 나 이렇게 고민했으면 누군지 알 것 같아. 엄마 아니야? 이렇게 고민했으면 아빠라는 거야. 난 엄마, 내가 우리 엄마. 이만큼 고민했으면 아빠라는 거야. 내가 엄마. 아니었으면 더 쉽게 엄마라고 말했을 거야. 왜냐면 나